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은 주말을 앞두고 있거나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 들뜬 기분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뭐 할까? 어디로 갈까? 가서 뭐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모처럼 가는 여행이라고 이런저런 스케줄을 한 번에 밀어넣는 바람에 즐기러 간 여행이 답사가 되고 탐험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일부로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휴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왠지 억울하고 손해본 기분이 들거나 의미 없이 시간 낭비했다면서 아쉬워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겐 쉬는 시간에도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휴식이 없는 한국인,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쉬러 가서도 쉬지 않는다. 일 중독이라서 휴식을 할 줄 모른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미지예요.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과 언론조차 한국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인식은 다분히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편견이라는 사실. 프랑스 출신 마이아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빨리빨리만큼이나 한국인들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체 저 사람들은 언제 쉬지? 항상 쉴 새 없이 뭔가 하고 있고 만족감을 느끼기도 전에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일개미 같아서 이해할 수 없었죠. 쉬는 날에도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휴식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요. 나만의 편견이고 오해라는 걸 깨달았어요. 프랑스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바캉스 시즌이고요. 보통 8주에서 최대 14주까지 휴가를 보내요. 이 기간에는 관공서, 식당, 병원 등 모두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일상의 90% 이상이 올스톱 상태.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파리 시내는 관광객만 남아있어 한가하죠. 그때는 시내 주차 요금도 거의 다 무료인데요. 주차관리원도 휴가를 떠나거든요. 심지어 휴가 시즌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바캉스 기간 이후로 장례식을 미루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에서 말하는 휴가는 전혀 거창하지 않아요. 한두 달씩 한적한 교회로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일은 거의 드물고 항상 같은 곳에 머물곤 하죠. 그냥 맥주 한 병 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벤치에서 호수를 바라보거나 집안에서 멍하니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전부랍니다. 그렇게 최소 한 달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휴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한국 친구들의 쉬는 날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프랑스에서 데이트는 서로의 집에서 쉬는 게 대부분인데 오히려 쉬는 날에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걸 하니까 휴식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과장 안 하고 프랑스에서 평생 돌아다니며 본 것보다 한국에서 쉬는 날 일주일 동안 보러 다닌 게 더 많았다니까요. 대체 언제 쉬는 거야? 이런 불만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주말을 보냈더니 남자친구는 조금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그 말을 듣고 프랑스식 사고를 강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국에선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휴식의 개념이 유럽과 전혀 다르다는 것도요. 한국 사람들에게 쉬는 날의 의미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 어떻게 한국이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발전해왔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비로소 그 비밀을 알게 된 기분이었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불행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견일 뿐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 엔돌핀이 나오기 전 만족감을 느끼는 아난다마이드가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14%, 북유럽이 21%, 나이지리아가 45%로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아난다마이드 분비가 가장 적고 반대로 억제하는 FAAH 유전자가 가장 많다고 해요. 문제는 이 통계를 왜곡해서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행복을 못 느껴 우울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거죠. 일부에서 아난다마이드 분비 세계 1위, 행복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나이지리아, 매일 강력 범죄가 일상에서 난무하고 깽당과 군벌들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지옥이 펼쳐지는 나라. 반면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고작 2,149달러. 치안 문제와 낙후된 삶의 질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도 당장 한 끼 식사, 그날 벌이에 만족하며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걸 보고도 작은 일의 행복을 쉽게 느낀다고 부러워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유럽식의 휴가. 하지만 24시간 멍 때리고 보내면서 한두 달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 3일도 못 버티지 않을까 하네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포인트부터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아난다마이드 분비, FAAH 유전자 통계에 나타나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계속 성취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은 SNS와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새벽까지 클럽에서 춤추고 주말에 다시 모여 밤까지 마시는 한국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 쉬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지금 쉬고 있잖아 하는 대답. 내 눈엔 잠 잘 때 말고는 전혀 쉬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쉬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유럽의 휴가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유럽에선 한 달씩 휴가를 낸 다음 매일 파티를 벌이거나 클럽에 가서 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건 휴가도 휴식도 아니라고요. 만약 한국처럼 매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클럽에 가고 맛집과 핫플레이스 찾아다니는 걸 휴가라고 한다면 유럽 사람들은 힘들어서 휴가 가기 싫다고 할걸요?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뭔가에 몰두하면서 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지내며 오늘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럽의 발전을 막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너무나 빠른 변화와 속도가 불편하고 24시간 쉬지 않는 사회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매일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시간을 한국 사람들은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죠.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유럽 사회가 한국에 점점 뒤처지는 건 당연한 결과 같네요. 일부에서 한국은 행복 지수가 낮아 불행하다. 그래서 한국은 헬조선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요. 유전자부터 다른데 행복의 기준도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행복 지수가 낮은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네, 우리는 뭔가를 성취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절대 고쳐야 할 것도 비판할 일도 아니라는 걸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은퇴하고 싶다, 쉬고 싶다, 매일 노래를 부르지만 막상 일주일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절대 못 견디는 게 한국 사람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떠나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쉴 새 없이 스케줄 짜면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불금이라고 집에 안 가잖아요. 꼭 유럽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한 며칠 여행 다녀와서 유럽 뽕이 잔뜩 들어가고 워라벨이 다르네, 헬조선이다, 딱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하는 거 똑같죠. 한국인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고 있을 뿐 성취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면서 만족을 느껴온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눈부신 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니 당당하게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 만족하면 끝나는 사람과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 그 결과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땡스로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